물이 생산되는 도시, 그곳에서 탈출하려는 한 무리와 동행하게 된 맥스로 인해 새로운 미래를 되찾게 되는 이야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My name is Max. 영화의 오프닝, 30년 만에 후속작이었던 만큼 간략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Once, I was a cop.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를 다루죠. 앞선 시리즈를 보지 않으셨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멸망한 세계에 대한 개념을 상기시킵니다.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맥스 로카탄스키, 그 역할은 톰 하디가 맡았습니다. 30년 만의 후속작인 만큼 여러 요소가 반영되었는데 앞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야 할 인물로서 제임스 본드처럼 멜 깁슨의 맥스는 그 시대의 아이콘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젊은 배우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전통의 V8 인터셉터가 자리하고 있어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다른 인물이 연기하는 맥스지만 그 캐릭터성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요. 워보이에게 포획된 맥스, 그는 어딘가로 끌려가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이 모습은 3편에서 의식을 잃고 머리카락이 잘렸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생체기술자에 의해 신체 등급을 평가받는데요. 그중 로드워리어는 맥스의 별칭이자 2편이 미국에서 개봉할 때 사용한 명칭입니다. 또 RH-5형은 실제로도 웬만한 혈액형에 맞춰 수혈할 수 있는 희귀 혈액형이기에 피주머니가 되는 것과 과다출혈로 위험한 퓨리오사에게 수혈이 가능하다는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량의 부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나가기도 전 사회가 얼마나 몰락했는지를 알려주고요. 도량형 통일은 한 국가, 나아가 세계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 이것의 부재는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장을 탈출하던 맥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금 전 문신으로도 확인한 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주로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분노의 도로가 개봉하기 전 발매됐던 코믹스에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엮인 모녀였는데 동행하자는 제안을 뒤로한 채 돌아선 순간 버자드에 의해 전부 사망하면서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내용을 영화에 반영한 것이죠. 맥스가 퓨리오사 일행에게 다시 돌아오는 장면과도 이어지며 그의 태도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퓨리오사의 배신으로 출격에 나선 워보이들, 그중 맥스에게 수혈받고 있는 눅스는 자신의 고집으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맥스는 차량 앞부분에 묶이고 말았는데 이 모습은 2편에서 유전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 인지를 묶어놨던 휴먼거스의 차량을 떠올리게 합니다. 맥스가 묶여있는 차량 윗부분에는 특이한 모자를 쓴 해골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2편의 영웅 자이로 캡틴을 연상하게 만들고요. 광란의 질주에 불을 붙이는 연주, 두프워리어가 기타를 신나게 연주합니다. 실제 기타를 이어붙여 만들었기에 연주할 수 있었고 끝에 달려있는 화염 방사기 또한 실제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맨 얼굴이 드러났을 때 눈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존 방식 중 하나를 묘사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임모탄과 워보이의 추격에 합류하는 가스타운의 식인종과 무기농장의 무기농부, 각각 영화의 프리퀄 코믹스에서 모습을 보였던 인물들로 지하수가 풍부한 시타델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워 주변 거점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식인종은 본래 포로였으나 시타델의 위치를 알렸고 무기농부는 군인이었던 임모탄조의 부하 군인이었죠. 이들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사령관 퓨리오사, 그녀는 왼쪽 팔에 의수를, 또 반삭에 가깝게 밀어버린 머리가 특징입니다. 험난한 현실 속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노력과 집념이 전해지는 모습인데요. 그에 따라 CG 처리를 위해 녹색 장갑을 끼고 촬영했으며 긴 머리로 설정됐던 초안을 뒤집고 배우의 결정으로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Hair was always this great obstacle that we came across. I need to shave my head. 다른 부인들과 차별화를 주면서도 전사의 이미지 앞에 여전사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네요. 모든 인원을 데리고 추격에 나설 정도로 절박한 태도의 임모탄. 퓨리오사가 자신의 5부인을 전부 데려갔기 때문인데 사실 부인을 위한다기보다는 그녀들의 뱃속에 자리 잡은 자녀의 존재가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모탄은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불멸의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시간은 공평해서 늙고 병들어갔기에 자신의 아들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길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은 전부 기형아이거나 아픈 상태였습니다.
첫째 아들 코르푸스는 몸이 더 자라지 않았고 둘째 아들 릭토스는 생각이 성숙하지 못해 유아적인 태도를 가졌죠. 임모탄이 뺏기고 싶지 않은 전부였으니 자신의 모든 병력을 데리고 뒤를 쫓을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워보이 모르소프가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싶은 자살 공격. 임모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세뇌된 모습입니다. 작중 워보이를 대변하는 눅스의 태도도 그러한데요. 멸망한 세계 속 짧아진 수명, 하프라이프라고도 불리는 이들에게 불사의 이명을 가진 임모탄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북유럽 신화 속 전사들이 가는 곳인 발할라에 빗대어 임모탄에게 구원을 얻는 것만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극한의 환경 속에 노출된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그 감정에 휘둘려 얼마나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르소프를 비롯 눅스 역시도 용맹함을 보여주기 전 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이는 빛나는 금속을 상징해 강인한 정신을 둘렀다는 의지를 대변합니다. So shiny, so chrome. 녹슨 고철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갓 생산된 금속은 번쩍일 것이니 V8 엔진을 형상화하는 손동작과 기계 부품을 새겨놓은 몸의 문신을 통해 이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워보이를 연기하는 배우들은 휴 키스본을 보고 경외심을 표현했다고 하죠. 한바탕 사투가 지나고 모래더미에서 정신을 차린 맥스는 가지고 있던 샷건으로 수갑을 끊으려 합니다. 이 모습은 2편에서 불발탄에 대해 말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맥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입마개는 병원용 관리도구로 만든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원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부품으로 사용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본편에 등장하는 차량 역시 출고된 모델과는 거리가 먼 기존의 뼈대를 중심으로 입맛에 맞게 재구성한 차량임을 알 수 있죠. 퓨리오사가 몰고 있는 전투 트럭 워리게는 5명의 임모탄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중 큰 비중을 맡은 스플렌디드는 얼굴에 인상적인 흉터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임모탄과의 관계였기에 몸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 자해를 한 흔적입니다. 차량 이슈로 어쩔 수 없이 퓨리오사 일행들과 함께 움직이는 맥스. 쫓아오는 버자드족에 맞서 엄청난 합을 보여주는데요. 둘 다 노련한 베테랑들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둘의 성향이 똑같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퓨리오사가 무기를 숨기는 방식이 맥스가 무기를 숨기는 방식과 유사하며 온 곳에 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역시 맥스가 다량의 총을 보유하고 있던 것과 필살의 한 방을 위해 가지고 있는 날붙이까지도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뒤를 쫓아오는 병력을 확인하는 케이퍼벨과 스플렌디드. 이 모습은 두 개의 망원경을 들고 상대를 확인하던 맥스와 자이로 캡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플렌디드에게서 아기를 받아내는 생체 기술자. 그의 팔에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문신이 있는데 이것은 찰스 다윈이 작성한 생명의 나무입니다. 의사의 포지션에 위치해 생체 기술자라는 이름에 맞춰 그의 관심사가 어디로부터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비어있는 시타델로 돌아가자는 계획을 세운 일행. 이때 토스트가 돌리는 오르골은 2편에서 맥스가 주었던 오르골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금 이들을 쫓아오는 임모탄과 워보이들, 장대를 움직이며 트럭에 탑승하거나 사람을 빼내는데, 감독 조지 밀러의 아이디어였지만 실제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합성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And then we'll comp them into a moving vehicle. 태양의 서커스단 출신인 스턴트맨에 의해 시연된 뒤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몹시 위험했기 때문에 철저한 계산과 많은 연습으로 완성한 장면이죠. 씨앗을 챙기는 대그. 씨앗은 미래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적절한 환경을 갖출 수 있다면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야기하니까요. 그러나 작중에서 다루는 시점의 씨앗은 식물이 아닌 총알입니다. 무기 농장이라는 명칭을 통해 이를 강조하기에 구발리니가 간직해온 식물의 씨앗은 시타델을 바꿀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히스토리맨이 남긴 기록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히스토리맨은 몸에 문신을 남겨 역사를 기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세계관 내 가르침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떠도는 우리,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맥스가 시리즈에 안착했습니다. 도망치는 주인공과 이를 추격하는 빌런들에게 맞서는 골조가 시리즈의 중심을 담당하다 보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박진감 넘치는 해석을 통해 세간의 평가가 좋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스피노프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